대학교 교수랑 논문을 공동으로 연구한다고 칠 때에 그럴 확률이 얼마나 있는지를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 교수가 나랑 상관이 없는, 검증되지 않은, 특별한 능력이 없는 것 같은 고등학생과 공동 연구를 할 확률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낮아요. 심지어는 그 학교에 다니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도 그런 연구를 할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 타이틀에 우리가 연연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어느 대학교, S대학교 아니면 미국에 있는 뭐 H대학교의 교수랑 한다는 것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학생의 능력을 어떻게 반영하느냐 이거겠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예,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액티비티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다가 네. 그래서 수월성 활동이라고 해서 컴페티션, 리서치, 앤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네. 이번 시간에는 그 리서치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예, 그 부분이 얘기가 잘 안 돼 있었죠. 예. 나눠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질문들을 좀 더 원장님한테 네. 추가적으로 좀 네네.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이제 트렌드가 논문들을 많이 작성을 해서 이제 제출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하다 보면 그 대학 교수들하고 공동 저자로 이제 논문을 쓰는 학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대학 입학하고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제 생각엔 도움이 안 되지 않죠. 이 모든 활동들이 extracurricular activity를 논할 때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해요. 뭘 따져야 되냐면 도움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따져야 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선행상을 받았다. 이것도 대학교에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겠죠. 거의 안 될 뿐입니다. 그렇죠? 논문을 공동 저자로 했다. 제가 보기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럴 확률이 매우 낮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감안을 해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 대학교 교수가 고등학교랑 연구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예? 뭐 잘 아시겠지만 예. 그 일반적으로 있는 케이스가 아닌 거죠. 그렇다고 하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대학생들도 교수랑 하기 쉽지 않은데 그쵸. 고등학생이 그렇게 된다. 네네. 그러면 좀 더 어머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를 좀 하나 좀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대학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학교에 다니는 그 전공을 하는 3, 4학년생들도 그 교수랑 연구를 할 확률은 거의 없어요. 정말 드뭅니다. 미국 대학이면 더더욱 드물 테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그 대학교에 다니는 뭐 석사 과정에 있는 사람들도 공동 연구를 할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나랑 상관없는 고등학생이 그것도 뭐 제2 저자로 근데 여기서 더 웃긴 것은 그 학생이 심지어는 공동 연구를 하는 것이 몇 주가 안 돼요. 보통 연구를 한다고 한다면 몇 달, 뭐 경우에 따라서 몇 년도 걸릴 수 있고 하는데 여름방학 때 공교롭게도 그 교수가 너무나도 한가하고 너무나도 그 주제에 맞는 주제가 공개돼서 오버랩이 돼가지고 그 학생하고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뭐 거의 확률이 없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그 학생이 그렇게 능력 있게 해가지고 그 교수에게 발탁된다 라고 한다면 그 학생은 그 연구만 있는 게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 고등학생이 그 교수랑 연구를 한다고 한다면 이것과 관련된 사전에 그 전에 굉장한 행보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하자면 어떤 학생이 소설을 출판했다. 창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출판 실시했어요. 그럼 그 출판물을 대학교에 제출한다고 하면 도움이 될까요? 될 것 같으세요? 네, 될 것 같습니다. 되겠죠. 네, 안 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가 아니고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느냐인데 그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과연 아무런 기록도 없다가 갑자기 신동처럼 나타나서 갑자기 8, 9, 10, 11학년 아무것도 없다가 11학년 말에 갑자기 소설을 썼는데 그것이 책으로 출판됐다. 한국에서는 출판하기 쉬우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런 확률은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학생이 그 정도의 성과물을 낼 수 있다면 분명히 8학년, 9학년, 10학년에서 문학, 청소년 창작 대회도 나가고,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대회도 나가고, 아니면 신춘문예도 당선되고 이랬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가작이라도 받든지, 입상이라도 하든지 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쌓인다면, 그리고 개간지라든지 문학 개간지에 실리기도 하고, 그래서 short stories에 묶여서도 출판되고, 그러다가 본인이 이제 입상이 돼가지고 그것을 책으로 냈다. 이러면 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무 백그라운드 없이 있는 연구 결과는 마치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미인대에 나가가지고 미스 코리아가 바로 당선이 됐다. 굉장히 드물어요.
그런 이제 미스는 굉장히 드물죠. 만약에 그럴 정도의 사람이라면 뭐 여러 가지 그런 모델 경력, 청소년 모델, 아동 모델, 뭐 심지어는 무슨 모델, 뭐 무슨 미인 대회, 뭐 지방 미인 대회 이런 데 나간 다음에 나중에 이제 됐다면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커리어를 얘기하는 면에 있어서 내가 이 분야에서 앞섰다라는 것을 의미하려면 그 사전돼야 되는 행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없이 갑자기 나도 처음 가보는 대학교 캠퍼스에 처음 보는 대학교 교수랑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친구이실 텐데 아니면 어떤 큰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제 오는 서비스의 일환으로서 연구를 뭐 2주일을 해가지고 논문을 냈다. 논문도 보통 우리가 논문이라고 하면은 한 50페이지 뭐 이 정도 30페이지, 50페이지는 미니멈 되는 건데 뭐 8페이지, 10페이지짜리 아니면 뭐 15페이지짜리 이런 게 나왔다. 그리고 나는 이 연구가 뭔지 정말 설명을 못 하는데 논문이 나왔다. 그 이 논문은 무의미할 확률이 크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그렇게 의미 있는 연구라면 분명히 막 어디에 막 대서특필되고 여러 번 인용이 되고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내가 ICF에 나가서 스테이트 레벨 금상 받고 대상 받아가지고 내셔널 레벨 나와서 거기에서 막 뭐 두 번째 2등상 받았다. 이 정도가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예. 그것이 없으면은 이걸 객관적으로 인정해주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원장님의 말씀에서 상당히 저는 어떤 답을 좀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리서치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 학부모님들에게 리서치를 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방향을 조금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로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이 나가고자 하는 방향을 일찍 찾을수록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9학년 때는 취미가 축구였다가 10학년 때는 뭐 과학적으로 좀 재밌는 것 같은데 11학년쯤 가니까는 미술로 이렇게 틀고 해가지고 미술로 프로젝트를 한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케이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찍 찾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일찍 찾으면 그 분야에 미리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은 원장님께서 늘 예로 드시는 케미컬 엔지니어링에 대한 프로젝트를 한다. 그러면은 그 프로젝트가 실제로 진행되는 시점은 보통 예를 들어서 10학년 이후, 그죠? 11학년 보통 11학년 때 많이 할 텐데 그렇다면은 그 학생은 이미 APChem이나 아니면 적어도 대학교 레벨의 오르게닉 케미스트리나 이노르게닉 케미스트리 같은 것을 9학년, 10학년 때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전에 대한 일반 케미스트리에 대한 이해는 8학년, 9학년 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리 들어갈수록 훨씬 유리하고 세 번째로는 방향 설정과 그 다음에 미리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도구를 배워야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엑셀로 연구를 할 거냐, MS 워드로 할 거냐, 아니면은 뭐 애플 맥북에 있는 뭐 페이지스로 할 거냐, 넘버즈로 할 거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남들이 활용하는 과학에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엔지니어링에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도구를 내가 습득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점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이 학생은 어떤 랩에 가도 활용 용도가 굉장히 떨어질 겁니다. 가다가 뭐만 하냐면 파일링 하든지 아니면은 비커 닦다가 와요. 쉽게 얘기하면. 뭐 문서 수발하든지. 그러고 나서 결과물은 나는 처음 보는 글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이름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뭐 어떤 인터넷에 있는 뭐 웹사이트에 기재를 했다. 그럼 그것이 과연 이렇게 논문으로서 취급받아가지고 활용이 됐느냐? 아니라고 보는 거죠. 무슨 리뷰에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국제적으로 어떤 공신력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번째로는 그것에 대한 트랙 레코드를 남겨라 라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정말로 달리기를 잘한다고 한다면 갑자기 무슨 전국 대회 나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후원해 준 대회에 나가가지고 내가 금상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뭐 누구의 아버지를 누구를 둬가지고 복싱 대회를 주최했는데 1회전도 안 치르고 막 금메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의미가 없죠. 내가 분명히 달리기를 잘한다면 여러 대회에 나가서 이미 결과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국가대표 상비군을 뽑혔다. 이러면 말이 되겠죠. 근데 아무것도 없이 무슨 뭐 말 타는 걸로 막 국가대표 나갔다. 이런 거는 오히려 더 아이러닉한 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어머님들과 학생들이 다 간과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고 남들이 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급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전문적인 어떤 학교 수준, 뭐 수업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적인 기술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냥 상업적으로 우리 몇 학년이 되니까 이때 한번 만들어주자 이렇게 하는. 근데 지금 이순재 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것도 굉장히 정말로 그게 전곡을 찌르는 얘기인데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면 10학년까지는 별 고민 안 하시다가 우리 이번에 대학교 이제 좀만 있으면 써야 되는데 뭐하지? 가서 봤더니 상담했더니 이게 없으시네요. 이거 하시죠. 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하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급조된
거죠. 예.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대부분의 업체에서 해줘야 될 것은 막판에 급하게 오는 사람에게 매직 필 이것만 먹으면 다 만병통치약처럼 낫는다는 것을 제시해 주는 것 그런 건 없어요. 사실 이 세상에 그런 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게 존재했다면 누구나 다 할 테니까. 근데 그런 거 없고 더 올바른 방향으로 더 일찍 더 제대로 가르쳐서 준비시키는 게 답이거든요. 그래서 아무 준비 없던 아이가 항상 이것만 하면은 대박 난다. 이것만 하면 MIT 간다. 이거는 신기루일 뿐이고 만에 하나 정말 운이 좋아서 간다 하더라도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성공을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가서도. 정말 이 방송은 꼭 많은 학생들하고 학부모님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렇게 칭찬하시면 짜고 한 것 같아가지고. 그렇지만 이건 리얼입니다. 100% 리얼인데 이게 정말 학생들한테 정말 필요한 얘기인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왜냐하면 해주고 싶은 얘기죠.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남들만큼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있고 만들어낸 폐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고 싶은 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커먼 에비던스 원서에서 저희가 abstract 해가지고 저희가 서비스 하게 되는데 그쵸. 그렇다고 하면 이 논문 요약본 이거는 과연 누가 보게 되는 건가요? 이제 논란이 많이 있는 게 이걸 교수가 본다 아니면은 admission officer가 본다는데 당연해요. admission officer가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전공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꼭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전공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시청자분께서. 그래서 내가 chemistry를 intended major라고 적어서 chemistry와 관련된 논문을 한다고 해서 chemistry의 교수, 미국 대학 교수는 그렇게 시간이 남는 교수가 단 한 명도 없어요. 아무도 안 볼 겁니다. 봐달라고 해도. 거기로 forward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걸 봐서 이거에 대한 평가를 한다. 이럴 것은 아마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미국에서 대학교를 나온 사람이 아닐 거예요. 100%. 본인이 만약에 미국 대학교를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해서 미국 대학교를 졸업을 했다면 절대 그런 무지한 얘기는 하지 않아요. 일단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은 다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왜냐면 그걸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admission process를. 근데 admission officer가 보죠. 근데 admission officer가 보면은 이것이 얼마나 유의미한지 아니면 얼마나 혁신적인지를 판단을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분야에 대해서 모를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 admission officer가 본다는 것은 뭐냐면 오히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논문을 이런 대학교 교수, 예를 들어서 조슈아텍 교수랑 같이 공동으로 논문을 저자했다고?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면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왜 그 다음 중요한 액티비티가 학생의 부회장이냐? 그리고 무슨 봉사활동이 무슨 점심 도시락 배달하는 거고 여름에는 아프가니스탄 가서 나무 2,000그루 심고 왔고 라는 거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런 정도의 탤런트된 이런 과학 분야에서 이런 정도라면 왜 공대에서 이런 정도의 학생이라면 왜 이거에 따른 연관된 유관 수상 실력이 없느냐 이거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역시 해법은 뭐냐면 학생들을 얼마나 빨리 쉽게 그리고 돈을 지불하더라도 보장된 방법으로 대박을 터뜨리냐가 아니고 얼마나 일찍 돈을 들이지 않고 학생들을 준비시켜서 본질적인 능력을 키울 수 있느냐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이 내용 말고도 더 궁금한 내용이 많아서 좀 내용들도 좀 키워서 좀 더 내용을 더 있겠죠.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일단 인턴십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맞아요. 인턴십 액티비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파고들어서 같이 얘기 나눴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